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문각에서 전공물리를 가르치는 정승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일반 물리 시작으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일단 오리엔테이션 간단히 하고, 네, 제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이어 나갈 건지,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제 당부 말씀 이거에서 좀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시작에 앞서서 일단 여러분들이 다양한 출발선에 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부 마치시는 분도 계시고 학부생들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생들, 그 다음 장수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가 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이제 19년도에 제가 7월부터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20년도에 이제 그때 그 당시에죠. 19년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20년도에 선생님들이 되시는 거였으니까 20년도에 그거죠. 임용 시험 회차는 20년도죠. 그래서 그때 직강생 전원이 됐고, 올해도 이제 50% 이상이 1차를 합격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저 믿고 잘 따라오시면은 좋은 성과를 얻으실 거다. 그리고 직강생들 평균도 네, 상당히 높습니다. 그 커트라인의 한 평균이 10점 정도가 넘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제가 좋은 성과를 이렇게 이루는지, 인강생들도 이제 많이 연락도 와가지고 해보니까 좀 좋은 성과를 얻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카페에도 조금 자세히 올려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육성과 이렇게 인강으로 한번 이거는 첫 번째 강의는 오픈을 할 거니까, 네, 그걸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몇 가지를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왜 그러면 제가 이제 중요시하고 생각하는 게 학생들이 성과를 올렸던 요인을 좀 뽑아보면은, 처음에 이제 적중이 안 되면 성과를 내기 힘들죠, 당연히. 예, 적중. 근데 적중도가 되게 중요해요, 적중보다. 적중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 학생들이 집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전 및 복습. 그러니까 실전 및 복습이라는 거는 자꾸 현장감을 좀 느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많이 치르려고 하고, 그리고 복습 같은 경우는 많이 반복 훈련을 해야지 실전에서 내가 기억하는 거를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적중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걸 볼게요. 제가 왜 적중도라 그랬냐면, 강사분들이 대부분 적중 문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는데, 내가 몇 문제를 내서 적중도, 그러니까 적중 퍼센트지라 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적중도라는 건 뭐냐면요. 적중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냐면, 얘가 분자가 적중 문항이에요. 문항 개수가 되겠죠. 그리고 분모가 제곱 문항이에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적중도 같은 경우를 뭐라 할까요? G라 할까? G. 네. 얘가 요 사이가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네. 왜 0하고 1 사이인지는 아시겠죠? 0인 강사는 없죠. 이 0이면은 당연히 퇴출이 되겠죠. 네. 강의 안 듣겠죠. 그리고 1이면은 1은 뭐밖에 없냐면요. 16개 적중해서 16개 줘서 16개 적중하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 이 유출이에요, 유출. 네, 이거는. 네. 네, 여기는 깜빵 가고 여기는 집에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거의 사이에 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요. 적중 문항 같은 경우도 중요합니다. 이 분자 분모가 되게 중요해요. 적중이 안 되면, 그래서 적중 문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뭐냐면, 저는 적중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그냥 뭐 내가 조화진 동사에서 조화진 동자를 열심히 가르쳤더니 조화진도 나왔다. 이게 적중이 아니라, 적중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두 가지. 문제가 똑같아야 돼요. 누가 봐도 이 문제는 똑같다. 이게 적중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형이에요. 동형이란 말은 무슨 말이면 풀이야. 풀이 및 전개 방식이 유사해야 돼요. 알죠? 우리 동형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프리 패턴이라든지. 그래서 동형 문제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문제를 풀었을 때 이거를 막힘없이 어느 정도 이게 좀 많이 비슷하고 내가 풀었던 방식대로 풀리는구나. 그게 적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중 같은 경우는 일단 똑같은 문제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최대한 똑같은 문제는 일단 제 목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두 문제 이상은 진짜 거의 100% 똑같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동형 문제 같은 경우도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적중 문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건 누가 봐도 좋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분모가 되게 중요해요. 분모가. 잘 보세요. 적중도라 그랬잖아요. 적중도. 자, 적중도가 1로 가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1로 가면은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릴레이션이 있는데 제곱 문항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적중 문항이 많아지느냐? 물론 비례하긴 합니다. 당연하죠. 제곱 문항수가 적어지면 적을수록 적중하기가 힘들어지는 건 사실인데 얘가 어느 시점에서 높아져 버리면은 일부 학생들,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한테 되게 치명적이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금광 있죠, 금광. 우리가 금을 캐는데 자, 금을 캐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그냥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실질적으로 금맥이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강. 근데 일반적인 강에서도 나오고 금맥에서도 금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금광을 금맥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느냐. 얘는 뭐냐면요. 1kg당 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강은 엄청 적겠죠? 그리고 금맥에서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비율이냐, 그러니까 분모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분모가 되게 중요하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적중도랑 뭐라가 연결되냐면요. 성취도랑 연결이 돼요.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게 성취도. 그런데 잘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6문항이 자 100% 적중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죠? 100% 적중을 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와 100% 적중했으면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잘 보겠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잘 보세요. 제곱 문항수가 100만 문항이라고 해볼까요? 뭐 말도 안 되지만 100만 문항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를 그냥 예를 들어서 한 20문항으로 대충 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5만 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5만 문제를 봐야지 이 중에 하나 문제를 건질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율이 급격히 줄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계속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성취도가 낮아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미니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월간 테스트를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도 보죠. 자, 월간 테스트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월간 테스트 문제는 제가 한 100문제 언저리 정도, 많아야 200문제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 여러분한테 이제 테스트를 볼 때 한 10문항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얘를 어떻게 되냐면 200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10문항을 거기서 뽑아서 내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가 이제 비율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나눠보면 20분의 1이라는 수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월간 테스트를 내가 똑같이 배운 데서 10문항을 똑같이 뽑아냈는데 이게 20분의 1이라는 이제 뭐 적중도라고 치면은 여기서 냈는데도 여러분들을 이게 테스트를 보고 채점을 해보고 해보면 평균이 100점 만점에서 평균이 어느 정도 되시냐면요 80이 안 나와요. 많아야 6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월간 테스트에서도 똑같이 뽑아서 냈는데도 성취도가 이렇게 안 나오는데 얘가 오더가 하나 더 붙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200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성취도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알겠죠? 2000문제에서 10문제를 뽑아낸다고 치면은 뚝 떨어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곱 문항이라는 거는 여기가는 자기가 플러스에 추가로 공부하는 문항까지 해가지고 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성취도는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성취도는 개인별로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학생들은 엄청나게 빨리 봐가지고 1000문항을 봐도 10문항을 뽑아낼 수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1000문항을 줘도 10문항을 테스트를 봤을 때 거의 대부분 기억을 해가지고 얘를 거의 이제 90 이상 이렇게 받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1000문항을 줘갖고 10문항을 해버리면 어떤 학생들은 평균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100문항을 줬을 때 10문항 같은 경우는 얘 평균이 올라가요. 왜? 볼 수 있는 문항 수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억과 그 다음 복습하는 횟수 이런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분모가 분자를 그대로 두더라도 분자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엄청나게 신경 쓰는데 분자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여러분한테 손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어디서 손해냐면요. 정규분포를 그렸을 때 평균이라는 게 평균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균적인. 네. 이 이하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입습니다. 네. 상위권 같은 경우는 얘는 문제가 많아질수록 근데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출발선이 다르겠죠. 내가 전공적인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산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다 다를 텐데 그거를 감안하셔야 되는데 일단 초반에 이제 자기가 평균 실력이 좀 딸리다 이러신 분들은 이 문항수가 많아질수록 계속 복습에 치이고 뭐에 치이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엄청나게 타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까지 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실력은 그러니까 내가 공부는 하는데 못 따라가고 이렇게 계속 딜레이가 돼 버리는데 진도는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죠? 근데 여기 이 정도 상위권 학생들은 문항수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여기를 많이 줘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강사가 제공하는 문항수도 참고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로 공부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설명드릴 텐데 추가로 서웨이든 뭐든 맹목적으로 계속 문제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여러분들은 뭐가 떨어지냐면요. 성취도가 떨어져요. 알겠죠? 성취도가 떨어진다라는 걸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추가로 공부할 필요가 없냐? 최상위권을 제외하고는 제가 제공해주는 문항만 하셔도 됩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이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별개로 합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강사들이 많이 하냐면요. 적중 따로, 제공문항 따로 해요. 제공문항을 많이 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착각을 해요. 왜? 내가 열심히 문제를 푼다. 또 고민한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요. 내가 뭔가 하는구나. 바쁘니까 계속.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얘를 제가 말씀드렸죠? 삽질 공부라고 합니다. 삽질 공부. 알겠죠? 네. 실력은 하나도 안 늘고 문제만 열심히 푸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분모가 늘어나는 걸 엄청나게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갈 때 복습을 못 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제국문항을 1000문제 많아야 1500개 이상을 잘 남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적중을 하려고 하고 매번 적중표를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서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만큼 잘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적중표를 까고 했던 거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네, 그럼 넘어갈게요. 그리고 집중 같은 것도 다 설명 좀 드리면요. 적중 설명했잖아요. 집중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다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분모가 줄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복습이라든지 이게 시간이 늘어나겠죠. 당연하죠. 분모가. 네. 그래서 여기가 줄고 하면은 내가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게 딱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네, 그러니까 집중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실전및 복습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분모가 줄면 복습 횟수도 늘어나고 그렇죠? 더 포커싱이 되고 그래서 실전에서 그대로 적용도 되고 그러니까 자꾸 꺼내는 습관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 개가 좀 연계가 돼가지고 학생들 성과가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네, 그게 안 되면 극단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만약에 제가 올해 문제를 세보니까 작년에 제공하는 문제가 1200 문화 정도 돼요. 그리고 적중은 15개를 했습니다. 알겠죠? 하나는 고체인데 그거는 그냥 뺐어요. 언급 자체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그런 거는 적중을 하고 아예 취급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보시면요. 자, 만약에 if 제가 말도 안 되게 뭐 유출 같은 비슷한 거라고 보자고요. 16문항을 똑같이 냈어요. 네? 임용 시험에서의 똑같이.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완전 땡큐죠. 학생들이. 네. 그런데 1200문항이 아니라 12000문항에서 이걸 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과연 모든 학생들이 12,000개 중에 16문제, 16문제가 뭐 빨간색으로 이거 나와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어디에 포커싱을 맞출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떤 문제든 열심히 다 거의 비중을 일부는 뭐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거의 비중을 똑같이 두고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2,000문제 10배가 늘어났을 때 과연 16문장이 똑같이 나왔을 때 현장에서 그러면 이 16문장을 기억을 해가지고 풀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네? 1200개가 아니라 12,000개 10배를 늘어났을 때 과연 16문장이 똑같이 나왔는데 그걸 기억해서 풀까 제가 장담하지만요. 일부 상위권을 제외를 하고 대부분 똑같은지도 모를 수 있어요. 알죠? 이거 본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고요. 알죠? 물론 적중을 안 하는 것보다 평균 점수로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효과가 안 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문항을 계속 줄이려고 합니다. 줄이려고. 알죠? 어느 정도. 그래서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습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좀 설계가 돼 있고요. 네, 그것도 이제 학교 전략 설명회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항상 명심하세요. 제공 문항, 공부하는 문항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리스크가 있다는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임용시험 특징인데 이건 합격 전략 설명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뒤로 스킵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안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오리엔테이션 겸해가지고 임용시험 특징 같은 경우는 일단 평가원에서 주최를 합니다. 그렇죠? 네, 교육학 20점이고 과결은 24점, 전공 50중점 이렇게 돼가 총 100점 만점인데 두루두루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아시죠? 전공이 배점이 크다 그래서 전공만 하시면 안 되고요. 큰일 납니다. 아시죠? 네. 교육학, 과교론, 그다음에 전공 이 두루두루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디에 미스 나는 거 없이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평가원이 출제하는데 교수가 출제하는데 평가원이 출제하는 시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유명한 것 중에 이제 수능이 있죠. 네, 수능이 있는데 수능하고 임용은 조금 다릅니다. 알겠죠? 네, 수능은 객관식이라는 것도 있지만 되게 수능이 평가원 시험 중에 제일 이제 중요하죠. 아무래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고 그 대학이라는 입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능이 이제 잘 안 겹쳐요. 무슨 말이냐면 시중에 있는 문제랑 엄청나게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최대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겹치면은 막 기사화가 돼 버리니까. 그런데 그 수능을 제외하고는 시중의 문제랑 그 다음에 겹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알겠죠? 그거는 이제 강사 역량인데, 자, 평가원에서 내는 거는 이제 임용 같은 경우는 전공 과목을 다 낸다. 알겠죠? 역학, 전자기, 양자, 파동역학, 열미통계, 현대물리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평가원에 주최하는 그 다음에 뭐 시에서도 주최하는 모의고사가 있는데 임용은 모의고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강사들이 내는 모의고사를 잘 보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실제 시험에 맞는 형태에서가 중요하겠죠. 엉뚱한 형태에서 공부를 하면은 자기의 패턴이 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수능이 평가원을 주시하는 게 6월하고 그 다음에 9월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11월을 시험 보는데 여기서 이제 난이도 조절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의 시간 배분을 투자를 할지 어떤 파트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뉘앙스를 파악을 하고 내가 이 파트를 아는지를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이때는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이래 버리는데 이때는 너무 난이도 및 취지, 뉘앙스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동떨어져 버리면 실제 시험에서는 벙쪄 버립니다. 이거 뭐지 이래 버릴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대응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의고사는 저는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최대한 내려고 하고 이번에도 보니까요 모의고사 등수대로 실제 시험이 거의 나왔어요. 보니까 신기했어요. 저도. 자, 그 다음에 전공 기준이 문항당 7, 8분인데 쉬운 거 같은 경우는 2, 3분 안에 끝낼 수 있고요. 좀 계산 복잡한 거는 10분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 좀 잘 하셔야 된다.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단답형하고 단수 서술형. 이것도 수능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기입형이라는 단답형이 있고 그 다음에 단순 서술형. 네, 소술. 풀이랑 답을 적어주는 이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력이 좀 돼야 돼요. 평상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계산을. 네. 왜냐하면 수능 같은 경우는 차지 오지선다잖아요. 네, 그래서 계산 틀리더라도 답이 이렇게 있네 이걸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 임용 같은 경우는 수치라든지 틀려버리면 통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모범답안은 비공개를 하는데 저도 풀이 같은 거를 보여드리고 첨삭도 해드리고 할 텐데 일단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면은 점수는 보니까 학생들 거의 대부분 자기가 제가 이제 그 수기로 풀어드린 카페에 있어요. 네, 풀이 및 해설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가채점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뭐 크게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점 3인이 동시 채점해서 평균 내고요. 전공 같은 경우는 1점 단위로 끊겨요. 알겠죠? 네, 좀 채점자들이 차이가 있으면은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육학 같은 경우는 그 0.33, 3분의 1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A형하고 B형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재작년부터 바뀌었는데 기입형이 총 4문항이고요. 서술형이 12문항인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9개, 7개 나왔는데 재작년에는 8개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항 배치라든지 이쪽이 좀 바뀌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A형에서 좀 시간을 뺏으려고 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명심했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평가원 시험 그 난이도 조절을 간혹 어떻게 하냐면 물론 어려운 문제도 넣긴 하지만 너무 막 죽어버려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것보다도 계산 좀 지저분한 걸 앞에 좀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 명심하셔라.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A형 3번에 그 계산 문항을 좀 냈죠. 네. 그래서 일단 평가원에서는 중요한 게 개념하고 연산하고 지식을 좀 평가를 해요. 네. 그걸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명심하셔가지고 잘 따라오시면은 그 이 뉘앙스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역학 같은 경우는 3개가 나왔는데 역학이 4문제 보통 한 4문제 나오는데 올해는 3문제 냈어요. 네. 그리고 전자기하학은 4문제를 내고 광학 그다음에 열통계 양자가 이제 원래 2문항 나오다가 3문항이 나왔었는데 왕자 그다음에 현대물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난이도는 상중하 이렇게 내고요. 자, 과목별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역학 같은 경우는 일단 중상 정도를 내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역학은 일반 물리 수준에서 조금 올라가는 게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회전이라든지 유효 포텐셜, 라그랑지안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뭐 유효 포텐셜하고 랑자랑자는 일반 역학 그 파트니까 그렇죠. 전공 파트고 회전 구름 운동도 일반 물리를 열심히 푼다 그래서 저 문제가 풀리느냐 그게 아닐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뉘앙스에 맞춰가지고 고민하시고 우리가 근데 일반 물리를 하는 일반 물리에서 기본이 되는 역학 파트를 포물선이든 그다음 운동반이시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연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심화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파트에서 한두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네, 포물선하고 뭐 용철이든 이런 파트 같은 경우 나올 수 있는데 그 유명해서 요구하는 풀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일반 교과서에 잘 실리지가 않았어요. 돌아가는 풀이도 있고 하는데 최대한의 빠른 길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맹목적으로 그냥 문제만 이렇게 시중에 있는 문제만 풀면은 리스크가 있다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전자기 같은 경우는 회로 문제는 이제 종종 거의 대부분 나오고 포텐셜 경계 조건 같은 경우인데 원통 대칭. 자, 애들이 참 경계 조건을 못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좀 잘 내요. 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어려운 건 아닌데 원통 대칭인데 이제 원래 제가 해드렸던 건 이제 뭐 르장드를 제대로 풀어드렸고 근데 원통 같은 경우는 베셀인데 일단 솔루션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 없이 그 경계 조건 형태 어떻게 푸는지 그것만 알면은 충분히 푸셨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예제로도 네 그때 박아놔가지고 전자기전 제가 말했죠. 전자기에서는 전자기도가 거의 출제율이 거의 끝판왕이다. 그래서 나오고 자 원형도선 자기장 이거 같은 경우도 네 무난하죠. 이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풀어라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자 열통계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 정미분 강의식은 이거는 수업 시간에 그냥 대놓고 알려드렸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포논을 냈는데 올해 이거 좀 치사하게 됐어요. 이게 열통계라기보다도요 고체인데 고체에서 한 2, 3단원에서 배우는 건데 2차원 포논을 냈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무난하게 풀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치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를 사범대에서는 안 배우는 학교도 있고 선택 과목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좀 그런데 뭐 나와가지고 할 말은 없지만 많이 틀렸어요. 이쪽이. 네, 광학 같은 경우는 마이클슨 간섭계랑 마흔경이 나왔는데 마이클슨 간섭계는 제가 네, 뭐 예언을 했었어요. 이걸 유심히 바라고. 자, 그리고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양자역학도 올해는 땡큐였습니다. 알죠? 네, 스피인하고 가군동량 그다음에 조화진 동자 중요하다고 싶은 거에서 다 나왔어요. 알죠? 작년에는 스피인하고 조화진 동자가 안 나와서 제가 올해는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가군동량하고 스피인 이쪽 파트에서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조화진 동자랑 그러니까 이거랑 스피인하고 가군동량은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나온다. 스피인하고 조화진 동자는 하나 무조건 나온다. 네. 그런데 다 나왔어요. 알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똑같고요. 조화진 동자는 이제 조금 계산이 지저분한데 그거는 평상시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죠? 계산 연습도 많이 하시고 미분하는 거고 그래서 실전에서 좀 해보고 안 보고도 해보고 이러면은 반복하다 보면 좀 많이 늘거든요. 알죠? 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이 조화진 동자 고유함수는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이걸 왜 내가 안 되지? 근데 이거는 상위권 학생들도 되게 힘들어했어요. 알죠? 일부는 계산 실수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래서 어려운 거는 다 같이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내가 맞을 수 있는 데서 맞아야 돼요. 알죠? 네. 다 맞을 수 있는데 틀려버리고 어려운 거에서 시간 버리면은 안 되죠. 현대물리 같은 경우는 상대로 네, 로렌츠 변화 이렇게 해서 뭐 나온다 그랬는데 나왔고 그 다음에 에너지 주는 이거는 점수 주려고 하는 문제였죠. 네, 이런 식으로 나왔다. 광학배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표도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어떻게 되는지 네, 그거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제가 제공해드린 것만 잘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히 뭐 분석하고 이렇게 할 일은 없으니까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연간 계획표 같은 경우는 자 1월 2월에 일반 물리 하고요 그 다음에 3, 4, 5이 심화 원으로 묶여 있어요. 일반역학 전자기하 저는 무조건 네 강의는 1개월 강의는 8강입니다 아셨죠? 일반 물리는 16강에 끝나고요 3월 심화역학도 8강 전자기학 8강 이렇게 끝나요. 알겠죠? 네, 그거 참고했으면 좋겠고 딱딱 맞춰드립니다. 알겠죠?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 6월 열미 통계 그 다음에 양자역학 나가고 7월에는 이제 광학 현대물리가 나가고요
예, 4강 4강씩 나누겠죠. 그다음에 8월에는 이제 기출문제, 기출 및 동형 문제 풀이 나가고 9월, 10월에는 이제 강의가 하나가 더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면 모의고사가 일요일날 들어요. 그러니까 이때 1월부터 8월까지는 수, 금의 강의가 있는데 9월에 이게 실전 최종 적중 문제 풀이가 수, 금에 있는데 일요일날 모의고사가 늘어나요. 10회로. 그리고 모의고사는 6월 말, 8월 그다음 말쯤에 추가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총 12회가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이론 강의는 일단 내용 설명이 좀 주가 이르죠. 7대 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 개념하고 문제 해석 능력 하는 거. 문제 해석 능력을 제가 오프닝이라고 하거든요.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내가 풀어야 돼, 어떻게 뭔가 중요해, 어떤 공식이 있었어, 그걸 기억을 해야 됐어.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아셨죠? 그게 안 떠오르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내가 뭘 해야지, 그리고 계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도 기본 개념하고 문제 해석 능력, 이 포커싱,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론 강의 때는. 아셨죠? 실전 강의 때는 이제 문제를 많이 푸니까 내용 복습하고 문제 풀이가 이제 3대 7, 2대 8 이 정도 되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실전,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것이냐 이거를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론 강의 때 제가 좀 널널하게 드려요. 예? 작년에 이제 문제 적다고 도망가신 분도 계시는데 그거의 피드백을 저는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계하는 내용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알겠죠?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적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기본하고 제발 복습 좀 열심히 하십시오. 아니면 뭐 추가로 문제를 굳이 드리려고 한다면 뭐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해드릴 수 있고, 아니면 문제를 달라고 하면 더 드릴 수 있지만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죠? 그래서 여기 초반에는 이론 강의 때 좀 널널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심화로 가시면은 뭐 역학이든 열통계든 양자로 가시면은 이거의 내용도 이제 계속 봐야 되고, 그 다음에 1, 2월에 봤던 거, 3, 4월에 봤던 거 계속 까먹으니까 또 복습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널널하진 않으실 거예요. 널널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조심하세요. 복습 많이 하시고 이론 강의 때 계속 까먹거든요. 실전 강의 때는 이제 이때부터는 문제 많이 풀고요. 그렇죠? 테스트는 미니 테스트, 월간 테스트를 봅니다. 알겠죠? 복습이 되게 중요하니까 복습이 진짜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직각, 인각 첨삭을 하고요. 이게는 메일로, 인강생은 메일로 주시면 제가 첨삭해 드릴게요. 메일은 아시죠? 네. 메일 같은 경우는 카페에 올려져 있으니까 제 다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메일 주소는 phy jiw 다음.net이에요. 네이버로 보내주셔도 되고, 네, jiw입니다. j. 자, 이건 뭐 카페에 있으니까 모르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12회 본다. 알죠? 예비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그 다음에 실전 6회 통합4회. 통합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김은경 쌤하고 같이 이렇게 토탈 패키지로, 그러니까 전체로 해서 과개론까지, 교육학 과개론까지 해가지고 다 보거든요. 네, 실전은 그냥 전국만 보는 거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카페에 올려놨고 공표를 해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강하고 인강 전환을 가능하게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인강 신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자 1, 2월을 인강을 듣고 패키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패키지든 1월, 7월 패키지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체 패키지든 얘들, 그 다음에 1에서 7월이든 패키지든. 네, 이게 처음에는 지금은 이거 두 개가 알렸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1, 2월에 인강을 듣고 이게 10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나 직강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3, 4월 직강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인강이 스탑이 됩니다. 아시죠? 인강이 스탑이 돼요. 그래서 10일 전에 3, 4월을 딱 시작을 해버리면 1, 2월이 스탑이 되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10일 전에 제가 이제 카페에 이거 자세히 올려놨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3월에서 4월로는 안 돼요. 묶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월별로 끊어버리면 엄청나게 혼선이 됩니다.
예?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배우보다 배꼽이 더 커져가지고 여기 계속 받고 옮겨 다니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묶어놨거든요. 2개월씩. 그렇죠? 그리고 후반기 때는 7월, 8월 다 나눠놨어요. 이제 9, 10월은 어깨 묶여 있으니까 알죠? 네. 그래서 이때 상반기 때는 2개월씩 좀 묶어놨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인강으로 오셔도 돼요. 알겠죠?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후반기 때 모의고사를 직강으로 오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모의고사는 기존 직강생에다가 추가로 얼마의 여유가 있습니다라고 매번 공표를 드릴 거예요. 여유 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강 인강에서 직강으로 넘어올 수 있겠죠? 이렇게 모의고사를 이때 선착순입니다. 알겠죠? 선착순. 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선착순이라고. 네. 그래서 왜냐하면 기존 직강생이 있고, 네, 추가로 넘어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내가 풀 패키지를 들었는데 1월에서 7월까지는 그냥 인강으로 듣고 싶다. 그리고 이후에 8월부터 문풀부터 모의고사 9월까지를 얘를 직강으로 듣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8월까지 할까요? 8월까지. 그래서 9월 모의고사부터 직강으로 듣고 싶다. 물풀. 이때 선착순 받는다라는 거죠. 알겠죠? 선착순. 네. 그러니까 이때 알아서 빨리빨리 신청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네. 그때 또 언급을 드릴 테니까. 자, 출제 흐름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걸 보고 저도 이제 강의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문제도 좀 이거의 형태에 맞게 바뀌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점점 돼요.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떻게 이제 문제가 흘러가느냐 이거 보고 저도 이제 문제 연구를 하고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해요. 예,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 뭐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요. 역학 기본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파트들이 좀 있어요. 알죠? 네. 뭐 단진동 파트, 충돌 파트, 운동 방식, 포물선, 그 다음에 뭐 저기 중력장, 유효 포텐셜 같은 경우는 심화로 이제 빼버리면요. 중력장도 있고, 뭐 충돌 1, 2차원 문제, 그 다음에 회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2021년도 회전 나왔죠. 그래서 작년에는 회전하고 용철이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많이 해드렸고요. 그 포커싱에 맞춰서 해드리거든요. 라그랑자는 뭐 네, 매번 나오는 거니까 거의 대부분. 전자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방면으로 좀 나오는데 전자기가 손이 좀 많이 가요.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양도 방대하고 골고루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 잘 믿고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열통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제 열기관이 좀 안 나올 것 같았어요. 이게 올해는 아마 열기관이 나올 것 같은데 열기관은 이제 그 열효율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걸 써가지고 네 그거 구하는 거 있죠. 네 그리고 통계에서는 되게 다양해요. 작년에는 너무 쉽게 나왔죠. 네, 엔트로피 전미분 나왔고 포너는 이제 고체로 빼진다고 치면은 네 작년에 좀 쉽게 나왔으니까 이제 올해는 조금 더 네 까다롭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광학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죠. 네 볼록 렌즈가 많이 나온다. 가끔 거울도 나오는데 렌즈가 주를 이룹니다. 알죠? 렌즈가 작년에는 이제 렌즈 망원경 나왔죠. 렌즈 이용해야죠 하는 거. 그 다음에 파동광학에서는 파동의 기본적인 두 가지 성질이 간섭하고 해결이라고 그랬죠. 네, 그 두 개 나오는데 이제 간섭계가 나왔죠. 네, 무난하게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일반물 수준으로 나와버려가지고. 자, 양자역학 같은 경우 아까 설명드렸죠. 네, 쭉 이렇게 보시면요, 다양하게 나와요.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네, 양자역학은 연산자 그 다음에 뭐 연산자가 되게 크죠. 처음에는 얘가 이제 도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 조화진동자, 그다음에 무한 포텐셜, 그다음에 조화진동자, 그다음에 뭐 스핀, 가군동량 파트, 그다음에 뭐 수소원자 이렇게 나오고요. 중중중 나왔다가. 네, 작년에는 네, 뭐 스핀적인 거라든지 그다음에 가군동량하고 조화진동 나왔었는데. 네, 나올 거는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도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진행할 건지 이런 패턴대로 이렇게 보니까
보고 알려드리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현대물리 같은 경우 노벨상 받은 파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올해는 상대로는 조금 까다롭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준위 같은 경우 너무 점수 주려고 나왔죠. 네,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출제 흐름표를 좀 보시고 이거는 2020년까지는 기출문제집에 실어놨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 참 보시고 내가 어느 파트가 약하냐, 그 다음에 어느 파트를 잘 하는구나.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8개년인데 이것만 봐도 이렇게 체크만 조금 어느 정도 해도 내가 복습하는 게 좀 보이거든요. 내가 뭐를 약한가, 어떤 게 하는 건가. 이것만 봐도 거의 여기 안에서 90% 이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카페 같은 경우는 전공물리 다음 카페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질문은 실시간으로 제가 답변 웬만하면 드려요. 알죠? 제가 답변이 없으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시죠? 강의 중이거나 자고 있거나 연구할 때는 가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두긴 하는데 최대한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고요. 직강생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강이 당분간은 좀 안 열릴 것 같아요. 아마 2주 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17일 날 이제 다시 결과 발표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때 보고 그래서 카페 활용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성적 사이트는 모의고사 이제 할 때 6월하고 8월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10회 모의고사 그거 할 때 성적 사이트 만들어놨는데 아마 성적 사이트는 여러분 단독으로 들어가실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플에 연동시켜 놨거든요. 제가 이제 카페랑 성적 사이트랑 그 다음에 강의 계획표랑 이런 거를 다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한데 모아야 되겠다 이 생각해서 그 전공물리 앱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정승현 전공물리 치면은 나오니까 그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모의고사 때 성적 확인 사이트에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는 직강생 오시는 분만 모의고사는 말씀드릴게요. 직강생은 성적 처리됩니다. 인강생은 첨삭을 해드려요. 왜 인강생은 성적 처리를 안 합니까? 라고 당연히 말씀하겠죠.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직강생들이 딱 오면은 그 자기의 제한된 시간에 정확히 걷어가고 시간도 체크를 하는데 물론 인강생도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근데 마음의 여유가 다른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노래 있죠. 직강생들은 모두 다 앞에, 그러니까 몇십 명 모여 있는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고요. 직강생은 집에 혼자 노래를 부르는 그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직강에서 와서 정확하게 시간되고 그다음에 딱 맞춰가지고 풀 때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평균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실제 시험하고 좀 비슷하게 치려고 하는 건데 인강생분들은 여유롭게 이렇게 치신데 근데 물론 이제 모여가지고 치는데 좀 해달라 하는데 그렇게 한 보, 두 보, 세 보 이렇게 가다 보면 끝도 없어서 그래서 첨삭은 해드리는데 성적 처리는 얘가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건 좀 고민해 볼 거예요. 어떻게 인강생들만 성적 처리를 따로 할까?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죠? 직강생들 성적 처리는 우선 이거는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성적 때 할 때 이제 성적 확인 누르면 모의고사에서 성적 보실 수 있고요. 성적표는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석차 나오고요. 과목별 분석표 나오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라 해서 나옵니다. 내가 역학 전자기 블라블라 쭉 있죠. 과목별로. 그래서 빨간색이 내 점수인데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석차가 과목별로 전체 석차 나오고요. 점수, 과목 전체 평균, 전체 석차 몇 명 중에 몇 등이냐. 그리고 배점 나오고 점수 나오고 평균 나오고 상위 30% 평균, 전체 평균, 석차, 과목별 석차 나오죠. 성적 변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직강에서 6회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성적이 어떻게 흐름, 빵점은 시험을 안 본 거예요. 이때 안 와가지고 결시죠, 결시. 그래서 성적 자기가 평균 대비 빨간색이 자기 자신이고요. 이쪽이 검은색이 이제 그거거든요.
전체 평균인데 평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내 성적이 어느 정도 오르냐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코딩 짜가지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플에서 성적 확인 누르면은 눌러가지고 이제 자기 이름하고 비번 치면은 이 성적표가 뜨게끔 만들어 놨어요. 많이 도움되시라고. 강의 일정 보시면은 제가 연간 계획표 올려놨으니까 그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 스태프 같은 경우는 공개 모의고사 6월 공개 모의고사나 모의고사 샘플 올려드리고 샘플 강의는 그냥 유튜브에 있는 거 몇 개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Q&A는 어차피 카페로 많이 그냥 다이렉트로 오시는데 이건 카페에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돼 있어요.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적중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죠. 아까 분모 분자를 말씀드렸잖아요. 적중도 분모가 되게 분모보다 당연히 분자가 중요하죠. 분자. 적중은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문제도 많이 연구하고 뭐하고 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후반기를 해서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문제 수가 많지 않았는데 그 전자기후도를 제가 안 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교류 회로를 안 했는데 그거 빼고 15개를 적중했고요. 두 모양 똑같이 나와서 학생들 잘 갔습니다. 알겠죠? 학생들이 2차 이번에 했던 거 수기도 부탁하니까 올려주셔가지고 카페에 있으니까 2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도 그 고체 폰원 빼고 15개 적중했고 한 2에서 4문항 소극적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깐깐하게 보면 2문항은 똑같이 나왔고요. 4문항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보면 4문항이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아시죠? 그 적중표는 올려놨으니까 그 합격 전략 설명회 이거 할 때랑 다 했고 카페도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수강생 뭐 따지고 보니까 합격자들 평균이 많이 높아요. 보니까 그래서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유의하셔야 되는 게 시간 배분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 빨리 가거든요. 실제는 그거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까고 그 다음에 적중을 뭐 했냐 이거 자세히 하는 거는 몇 번, 2번 정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카페에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참고 교재 좀 설명 좀 드릴 텐데 이거는 카페에도 제가 글을 써놨어요. 왜냐면 임용에서 올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쌤, 서웨이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쌤, 서웨이 스터디를 하는데 일반 물리 스터디를 하는데 전공 교재를 뭐 봐야 됩니까? 이거 엄청나게 들었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시죠?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시즌 교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도움이 되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 임용하고 뉘앙스가 달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 어떤 문제는 마리오나하고 비슷하게 나왔던데요? 네. 그런데 마리오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좋은지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 그게 안 보인다고요. 학생들에서는. 그러니까 강사가 그걸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걸 찾고 공부하고 이거가 엄청 리스크가 있습니다. 알죠? 그래서 시즌 교재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특,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일반 물리 교재들 있죠. 그러니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여기 사이에 몇 개들이 있어요. 알겠죠? 뭐 블라블라 있어요. 자, 일반 물리 서웨이, 할리데이 있고요. 전공 교재들 있죠. 역학, 뭐 마리오, 파울스, 블라블라 있어요. 전공 교재. 혼자 공부하시려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 강의를 안 듣고. 근데 강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치면은 이걸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죠? 만약에 진짜로 내가 좀 참고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추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포물선을 하든 뭐 예를 들어서 저기 회전을 하든 아니면 뭐 라그랑지안이든 뭐 양자든 이렇게 양자역학의 어느 파트를 할 때 그냥 전공교재 참고를 하셔야 돼요. 회전하면 일반 물리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포물선. 그럼 예제는 어떻게 됐지? 한두 문제, 최소한. 그냥 그 뉘앙스를 하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서웨이 다 풀기. 그 다음에 수특, 아작내기. 이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인생이 아작납니다. 아시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도움이. 수기에 서웨이 이것 뭐 다 풀었다. 그래서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모가 커도 커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네? 분모가 커지면은 리스크를 안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기 쓸 때 제발 이거 좀 쓰지 마세요. 아셨죠? 왜냐면 자신한테 해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보약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잘못 보면 이 독약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근데 몰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으니까 여러분한테 그렇게 공부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면은 일부 학생들한테는 이거 뭐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정말 독이 돼버릴 수가 있는데 일부 학생들은 그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성을 따져가지고 도움이 되는 거를 끄집어냈을 때 임용해서 그거를 말해야지 내가 했으니 해봤더니 도움이 되더라. 그거는 네, 말이 안 되죠. 개인별 그게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명심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 사도 된다. 안 봐도 된다. 이거를 안 봐고 뭐 해서 떨어지면 저한테 오세요. 아시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 봐도 된다. 제가 해드린 것만 충분하다. 그리고 연구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이 왜 연구하고 찾습니까? 제가 하겠게요. 알겠죠? 연구, 적중, 네, 문제 제공. 이거는 연구에서 문제 제공하는 건 이게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강사 갈게요. 강사. 이거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네, 왜 강사 갈 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발 안 해주셔도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나는 기본이 부족한데요. 그러면은 제가 해드리는 개념적인 설명이라든지 이런 쪽을 잘 보시고 자꾸 그게 부족하면은 카페에 올려주세요. 아시죠?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활용하셔야지 왜 자꾸 이거 친절하지가 않아요. 여기 문제들이. 그 다음에 내용도 친절하지가 않아요. 알겠죠? 네. 안 봐주셔도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발. 진짜로. 여기 시간 쏟지 마세요. 알겠죠? 이게 2, 3개월 금방 가거든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기출책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제일 먼저 와서 한 게 기출책 쓴 거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기출책은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사가지고 문제를 풀 때 제가 이제 문제를 그렇게 많이 안 드려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드리거든요. 처음에는 문제가 적다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쌓이다 보면은 복습할 때 이게 양이 어느 정도 맞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기출책 같은 경우로 우리가 이제 포물선을 하면은 그에 맞는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물론 기출 문제도 종종 풀어드릴 거고 할 텐데, 그래서 또 이제 뉘앙스가 이런 식으로 기출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네, 뭐 다 풀 필요 없고요. 그에 맞는 게 몇 개 풀어보세요. 알죠? 그리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 시간적인 복습하는데 충분하고, 그다음에 이거 한번 더 볼까 이런 분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풀어보시고 진도 나갈 때 역학 나가면 양자 나갈 때 또 풀어보고 역학 나갈 때,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나는 도저히 기본 개념 따라가는 데서 벅차고 뭐 하는데 부처다 그러면 기출책은 잠시 접어주세요. 알죠? 언제 하냐? 뭐 기출동영 강의 하시면 되죠. 기출동영 이때 하면 되고요. 뭐 기출을 반드시 또 다 풀어야 되느냐? 왜 기출을 다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출을 5회도 간다, 뭐 10회도 간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제가 그때 한번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예요. 작년 6월 모의고사 1번 문항이 2012년 14번 문제가 맞을 거예요. 이 문제를 각색해가지고 아마 기출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모의도 간다 그런 분들 많던데, 각색해서 기출을 많이 보고 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딱 1번 했습니다. 1번 첫 번째 문제 다 맞으시는 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80명 봤었는데.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요, 이게 회전 문제였어요. 정확히 이거 뭐 장력하고 가속도 뭐 이런 게 구한 거를 했었는데, 이게
다 맞으시는 분들이 이거 두 개를 다 맞으시는 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맨날 기출 같은 경우를 뭐를 하면 뭐 합니까? 각색해서 푸는 방식, 그 뉘앙스 자체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하고 그걸 모르면은 다 틀려버리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똑똑하게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무작정 내가 문제를 많이 본다고 그래서 그걸 살짝 바꿨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그 능력이 부족하면은 도루묵이다. 그러니까 기출을 다 푸는데 목적을 가지 마시고요. 매퇴독한다. 그거에 가지 마시고 내가 뭔가 받을까. 그리고 이 문제랑 이 문제랑 연결이 되는데 연계가 되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뭘까? 예? 그리고 그러면 이런 풀이가 쓰이는 거고 이런 패턴이 나오면 내가 여기서 이런 공식을 쓰면 되겠구나. 그거를 가지고 그때 이제 자꾸 반복해서 외우는 거지. 무작정적으로 문제만 맨날 수백 번 뭐 기출 이렇게 풀어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예, 연계적인 거 좀 잘해야 돼요. 물론 반복도 중요한데 똑똑하게 반복하라는 거죠. 알겠죠? 알고 반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제가 해드릴 테니까 안 봐도 된다. 알죠? 네. 그래서 뭐 이거 시중 교재 사실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요. 기출책은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됩니다. 알겠죠? 네, 강연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구는 제가 할 테니까 복습만 여러분들이 제가 시키는 것만 하세요. 시키는 것만. 그게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강의는 이거 빨리 갈게요. 이거는 그때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합격 전략 설명회 때 설명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첫 문제 정도로 그 분모를 좀 낮추려고 한다. 왜냐면 복습 시간이 부족해요. 알죠? 평균적인 지적 능력, 그러니까 임용에서 시작을 했을 때, 막 시작을 했을 때 한 최소 저는 10번 이상, 물론 더 빠르시는 분들은 똑같은 시간이 안 걸리니까 한 번 풀어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다음 두세 번 볼 때는 엄청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복습하시는 분들 20, 30번도 할 수 있고요. 네, 적게 하시는 분들은 10회 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한 문항수가 저는 첫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복습이 가능한 문항수, 그리고 이 문항이면 내가 적중하는 데 좀 자신 있다. 그게 첫 문제 정도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강의가 좀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적게 드린 거 아닙니다. 아시죠? 제가 시 중에 거의 대부분 문제는 다 알고 있어요. 알죠? 그리고 문제도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드린 이유가 저는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려고 안 드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들여갖고 고생시키고 막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고생해서 뭐 합니까? 편안하게 공부해서 합격해야지. 막 힘들게 해서 안 되면 더 웃기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그게 더 웃기지 않나요? 내가 왜 열심히 했는데 안 됐지? 이게 더 웃기지 않나? 자, 그래서 추가하는 거는 문제 잘 풀게 해드릴 거고요. 그죠? 문제 잘 풀리게, 실전에서 문제 잘 풀리게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적중률은 내가 보장을 하겠다. 그래서 합격해서 가라. 합격자 많이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알죠? 저는 물리 실력을 늘려드리는 것보다 합격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물론 이제 물리 실력도 많이 늘겠지만 무조건 시험을 잘 보게 해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일반 물리는 이제 강의가 이렇게 되고요. 쭉 8강 8회차로 형성되는데 뭐 보통 한 파트당 2주 정도, 그러니까 1주 정도 2주 정도 나가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 16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주에 2강이죠. 그러니까 1주 정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쭉 설계가 돼 있고요. 20년 동안에 안 나오는 파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언급만 하거나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시죠? 거기서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그래서 최대한 저는 나오는 파트 위주, 그리고 포커싱을 맞춰갖고 하고 적중하는 거는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왜 저건 안 해주시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파악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좀 쉬었다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